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 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제남 잠깐 보면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좀 보고요. 오늘 월마트하고 티켓이라고 돼 있는데 죄송하네요. 타겟입니다. 타겟하고 홈디포 수익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요. 모기지 금리가 좀 하락을 했네요. 아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좀 살펴봐 드리겠고요. 엑슨모빌이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생산을 한다 하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켈퍼스가 테슬라와 리비아닝하고 팔란티어 주식을 추가로 샀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뉴스인 것 같아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월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가 이제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예정이 되어 있는 오늘 첫 거래일인데 뉴욕 증시가 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하니까 다른 것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미국의 신용 등급이 현재 트리플 A이거든요. 트리플 A인데 지난 주말에 무디스가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적자하고 미 정치가 당파적인 정체로 인해서 신용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우측에 보이는 게 맨 아래 무디스가 트리플 A는 유지를 시켰지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는 거죠. 무디스에서는요,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효과적 조치가 전혀 없었다. 피치도 재정 악화하고 부채 문제에 대한 정치 대립을 이유로 미국의 장기 외화 발행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쭉 여기서 보시는 등급과는 달리 금리가 피크에 달했고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를 완화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미국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미 개인 투자자 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식시장에 낙관적이라고 응답한 투자자 비율은 75% 증가했고요. 비관론자는 급감하면서 불마켓과 베어마켓의 격차가 41포인트로 2009년의 금융위기 직후의 상승장 시작 직후 그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형 소매업체 몇 곳이 이번 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마트, 타겟, 홈디포, 로스 이렇게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아마도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소비자 지출과 경제 상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특히 월마트, 타겟, 홈디포 등의 대기업들의 경영진들이 이 연말 특별한 시기에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대해서 발언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S&P 500의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중에 90% 이상이 이미 발표가 됐고요. LSEG는 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6.3% 상승했고 매출은 전년 대비 1.4% 상승했지만 이것은 더 느리게 성장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LSEG는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 그룹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중요한 보고서들은 보시다시피 화요일에 홈디포, 수요일에 타겟, TJX 컴퍼니즈,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월마트, 메이시, 갭 이제 수익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들의 결과가 소매업과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국채 금리 하락으로 1년 만에 최대 폭으로 7.61%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7.83 내셔널 에버리지를 보이고 있네요. 사실 그 전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8%에 거의 달했는데 하락하게 된 것은 국채 금리의 하락 영향이라고 보는데요. 연방 재무부의 국채 발생 예상 감소와 연방준비제도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기인한다고 하는군요. 모기지 금리는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한편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신청 건수는 1년 전 같은 주보다 20% 적은 수준이지만 최근 한 달간 3% 증가하여 다시 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금리가 향후 2년 동안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5년까지 금리가 6%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는 2010년대 평균 4.1%보다 높은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화석연료 기업이죠. 엑슨모빌이 전기 자동차 배터리용 리튬 생산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CNBC에 따르면 엑슨은 2027년부터 아칸소주 남부에서 배터리급 리튬 생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연간 100만 대의 전기 자동차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리튬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석유 대기업들은 기후변화 심화에 따른 수요의 추세적 감소와
전기차 시장 확대 등으로 석유 사업의 장기적 하강에 대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엑슨의 저탄소 솔루션 사업부 사장인 댄 암만은 성명을 통해서 리튬은 저탄소로의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이며 엑슨모빌은 전기화의 길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지원하는 배터리 산업 그룹인 리브리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면서 2030년까지 미국 내 리튬 배터리 수요는 6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이어지는 게 미 최대 공적 연금인 캘퍼스에서는요. 3분기에 테슬라, 리비안 자동차 그리고 팔란티어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캘퍼스는 캘리포니아 공무원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캘퍼스에서는 약 4,5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영하는데 테슬라 주식 230만 주를 추가로 매입하여 3분기 말에 총 900만 주를 보유하게 됐고요. 리비안 자동차는 21만 5,405주를 매입해서 총 17만 6,594주를 보유했고 3분기에 150% 급등한 팔란티어 주식은 75만 8,727주를 추가로 매입하여 총 350만 주를 보유 중입니다. 반면에 3분기에는 오라클 지분 중에 100만 주를 매각해서 총 보유 주식을 700만 주로 줄였고요. 캘퍼스는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투자를 2배로 늘리고 수석 연료 대신에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우리도 이쪽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더불어서 기업의 불확실한 청정 에너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방향으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